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일 차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펙 준비에도 정말 바쁜 시간 보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내란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이영일 차관께서 책임 있게 조치를 해주십사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부득이 증인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난 9월 10일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암로로 도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9월 17일 날 기재부는 그를 명예퇴직 처리를 했어요. 그냥 퇴직도 아니고 2억 원 가까운 명예퇴직금을 좀 챙겨주고 사실상 수사 대상자라고 보여지는데 출국 보상금까지 지급한 셈입니다. 도피를 돕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상목은 윤석열에게 국회예산 국가 비상 입법기구 설치 등에 대한 개헌 문건을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 CCTV를 보면 정독을 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김동일, 지금 PPT 열어주세요. PPT 열어주세요. 자,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잠시 멈춰 주십시오. 예. 지금 김동일 예산실장이죠. 김동일 예산실장 같은 경우엔 벌써 ADB로 최상목이 임기 마치기 직전에 도피를 시켰습니다. 김동일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예산실장을, 통상 예산실장 1년 이상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내 예산실장을 하면서 기재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김건희가 가장 아끼는 예산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 ODA 부당집행권이든 각종 연구개발 예산 축소, 민생 예산 전반에 거의 100% 삭감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고 실제로 주도했으니까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저런 게 됐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도피를 시키는데 기재부가 결정을 했고 이분도 명예퇴직시켰죠. 다음 PPT 주세요. 신중범,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최상목과 동일한 일을 거쳐가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최상목이 경제금융비서관을 할 때, 또 기재부 1차관 할 때 당시에 행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게 신중범 윤석열 정부 경제비서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제가 분명히 경고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탄핵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안 좋으니까 몰래 필리핀으로 도피했었죠, 최상목이.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신중범 똑같습니다. 최상목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박근혜 탄핵되니까 미국 워싱턴으로 도망가요. IMF 국제기구에서 고액 연봉 받으면서 일하다가 윤 정부가 등장하니까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복귀해가지고 국정농단의 중심축으로 일한 사람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PPT 하나 더 넘겨주세요. 차관님. 네. 이 두 사람 기재부에서 고의적으로 도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ADB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동일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이미 이제 선임이 돼서 가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범 비서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국제 글로벌 공모 자리에 신청을 해서 글로벌 공모 자리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거쳐서 이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관님까지 모시게 된 게 기재부 인사라인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저 ADB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알아서 가는 것이 기재부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차관님께도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임기가 이어집니다. 공모를 통해서 가는 자리면 기재부가 아닌 사람도 가야 되는데 지난 10여 년 내내 기재부가 갔죠. 20년 가까이네요. 바로 그날 퇴임하면 바로, 퇴임하면 바로, 퇴임하면 바로. 이게 어떻게 기재부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산실장이 간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죠. 전부 다 국제국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갔는데 갑자기 예산실장이 갔어요. 더더군다나 기재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기가 3년 남아있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임기 안 마치고 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전 임원도 임기가 안 끝났는데 최상목이 불러드리고 부랴부랴 지금 김동희를 보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재부 인사라인이 윤석열 때 만들어진 인사라인인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인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가서 엄격하게 감찰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밝히고 다시 복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범에 대해서도 지금 기재부 태도가 똑같습니다. 신중범이 자기가 알아서 갔다고 공모를 통해서 신중범 제가 경고했는데 명예퇴직 시켰죠. 그거 나중에 범죄 혐의 드러나가지고 대면 공무원연금 지켜주려고 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암로에 제가 연락도 해보고 다 찾아봤는데 공개 채용이라는 공모가 나온 적 자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기재부 과장이 연이어서 가던 자리인데 그거를 1급 비서관 출신을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저는 이거 기재부가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현지에 연락을 해서 기재부 자리로 이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여러 가지로 지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많이 힘드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예산 100% 깎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었어요. 내란 계엄 시기에. 최상목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조하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최측근으로서 최상목의 뒤처리를 하면서 김건희의 예산까지 반영했던 사람들인데 동료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피시키고 하는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장 공국 송환시키고요. 장관령으로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수처장님. 네. 지금 여기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내란 계엄에 관여하거나 윤석열 국정농단에 분명한 부역자로 활동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처에서 몰래 해외로 도피시켰다가 반성도 없죠. 보세요. 복귀하면 뭐랍니까? 복귀하면 또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농단의 중심에 섭니다.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들 저런 식으로 도피하는 거 막는 방법들 대안 만들어서 주시고요. 저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에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지원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네. 1분 넣어주십시오. 기재부 1차관님, 네, 제가 구윤철 부총리나 임기근 2차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1차관한테 부탁 올리니까 부총리와 2차관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저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국정원장으로 공개적 얘기는 못했지만은 공수처를 제대로 조직을 갖추어서 출범시키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 25명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더 검찰의 기소, 수사 분리로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형일 기재부 1차관에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와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진우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건 있죠. 네. 네, 사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검찰에 있을 때
있었던 뭐 직권 남용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간단해요. 언론 보도된 거라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2021년 3월 2일 임은정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감찰 사건 관련된 보고 내용과 내부 결제 과정, 내부 논의 과정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올린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랑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공개했으니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데 저는 법리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 2월 27일에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사의 협조 대상 기관인 검찰의 대검 그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동수 감찰부장을 추가로 입건까지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입건했다는 뜻은 구체적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이고, 한동수가 그러니까 출석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보도 기억하십니까? 네. 실제 한동수는 출석에 응했습니까? 소환 조사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공수처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죠. 네. 네,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가 입건할 정도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히 공개적으로 출석 불응했는데 왜 이진숙 위원장은 몇 번 출석한 날짜까지 확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 막 체포하고 하는데 왜 이게 명백하게 출석 불응하는데 체포영장 청구 안 합니까? 어떤 이 사건 한번 살펴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수처 검사로부터 한동수, 임은정 기소하겠다는 취지의 처리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공수처 검사들로부터 한동수나 임은정을 기소하겠다는 처리 보고 받은 바 있어요? 지금 정확한 그 어떤 내용 처리 보고 받은 적 있죠? 말 돌릴 거 없습니다.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보고 받은 적 있죠? 네, 네. 이 기소했다가 반려해서 사건을 들고 있다는 얘기가 공수처 주변에 파다해요. 기관 증인이지만 지금 유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최근 그 기소하겠다는 보고에 대해서 본인이 반려한 거 맞습니까? 지금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수사 중이지만 어쨌든 처리가 무르익어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법리검토도 끝났고 사실관계도 다 규명됐고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가 있는데 또 무슨 추가 사실관계를 밝힐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장이 내부적인 처리 과정에서 이거를 시기를 조율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건 처리 기소하겠다는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기록 좀 오래돼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더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묵살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처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최근에 수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이게 최근입니까? 언제입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이거 정권 바뀌었다고 봐주기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 실적과 관련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저희 지금 김태호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 특감반에 있으면서 그 부조리와 사건 무마가 심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걸 폭로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유죄로 확정이 됐어요. 법의 잣대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네, 의원님 말씀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공수처의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일방적인 민주당 독단적으로 통과시켜서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 공수처 검사들 일방적으로 다 뽑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엉망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것이요. 5년 동안 지금 출범한 지 5년 됐죠? 네. 그죠? 공수처장이 뭐 계속 5년 동안 다 재직한 건 아니시지만 2대 공수처장이시죠? 네. 5년간 공수처 예산이 776억을 썼어요.
근데 기소된 게 6건뿐입니다. 이게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만 해요. 이게 한 건당으로 환산하면요. 한 건 처리하고 기소하는데 129억을 쓴 겁니다. 매년 특활비 1억도 다 써버렸고요. 근데 이 기소된 6건도 2건이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것도 무죄예요. 네? 실제로 지금 유죄 확정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개별 검사가 고소장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기소가 돼서 선고유예 받은 사건 딱 한 건만 확정됐고 2건은 무죄 받았고 3건은 재판 중이죠? 네. 맞습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반 회사였으면은 이 회사 문 닫을 정도입니다. 예산을 776억, 그거 다 국민 혈세잖아요. 그거 다 썼는데 실제로 처리된 건 6건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그나마 2건 무죄고 한 건은 선고유예고 검사 한 명 선고유예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776억을 국민들이 쓴 겁니까? 더더군다나 무죄 2건도 검사들 기소해서 한 건당으로 따지면 258억을 허공에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아까 공수처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 뭐 교육 뭐 등등 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가 위상을 제대로 세우려면 권력에 대항하는 수사,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상이 살고 그래야 공수처의 우수자원이 지원하고 그래야 공수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수처 조직을 위해서 이 약 만들어진 거니까 충원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여러 가지 좀 숫자 면에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 면에서는 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저희들 위원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이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검찰이 받아가는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계시죠. 네. 단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몇십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업무 보고에서 인건비가 90억이 있는데요. 그 공수처가 쓰시는 인건비 상당의 특활비를 받아가고 김학의 그 출국 금지 사건 무죄, 월성 원전 사건 무죄, 울산 사건 무죄 이랬는데 그거와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명이 300만 대 명품백 쏘아주고 자,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250명 검사가 300만 대 명품백 쏘아주고 중앙지검 배치해야겠네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러실 뿐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박은정 의원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 가지고 전문가 나서서 공격하시던데 맨날 그 일을 수시로 당하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자성의 계기로 좀 삼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말 힘듭니다. 저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 제가 그렇게 느끼질 못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처럼. 예,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최혜병 특검이 우리 처장님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송모 부장의 위정 사건, 위정 고발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처리가 좀 늦은 것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입건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애초에 공수처장직에 나서셨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권력기관 견제 또 부패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들자는 우리 공수처의 표방하는 표에 좀 합하고자 또 공수처의 정상화를 위해서 2대 처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는 달성을 했거나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저희들 능력을 또 모아서 노력하고 있고 또 여하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공수처가 그리 자리매김해야 되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국민들이 우리 처장님의 말씀에 다 공감을 해줄까? 그게 좀은 의심스럽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또 단군 이래 최악의 아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그리고 한독수, 최상목, 이런 사건들은 보면은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적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고, 또는 헌재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유연성을 다 선언을 해줬거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 최상목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 그 판결로서 어떤 사실관계, 법리까지 다 확인을 해준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4명 정도는 지금쯤은 처리가 돼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고발당한 것이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이 돼 갑니다. 근데 임기를 11월 11일인가? 11월 11일인가 물러나는 건 아십니까? 네. 왜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공직자, 감사원장, 그리고 최대 당군 이래 최악의 아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또 권한을 행사하게끔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제한된 그 인력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에 대해서도 또 노력을 집중해 가지고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경청하면서 저희들 제한된 인력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공수처가 뭔가 방향 정리를 좀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인력의 문제일까? 몇 사람이 한 사건씩을 맡아서 사흘간만 연구를 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질까? 심우정 같은 경우는 작년 총장 될 때 자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1년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착수를 할 것이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왜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야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인지 답답하거든요. 혹시 임명권자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전혀 아니고요. 그 위원님께서 신속한 수사를 부탁하시는 그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아주 제한된 인력,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폭주하고 그러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답답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작은 사건을 처리를 못할 때 과연 인원이 많아진다고 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내란 수사 등 지금 효율적으로 또 성과를 내는 수사들이 꽤 내부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또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저희들 수사 일선에서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저희들 또 주시는 말씀 경청하면서 더 효율적인 수사, 신속한 수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한덕수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죄는 특검이 가져갔습니까? 지금 대부분 특검에 이첩을 하였고, 그러면 지금 하였습니다. 남은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건 중에는 남은 것이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회 사건과 최상목의 뇌물 사건, 그게 지금 공수처에 남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장님이 한번 밤새 남아서 기록을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예. 11월 달 가려면 이제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11월 달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저는 공수처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수사 대상이든 공수처 의견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할 것이지만은 만약에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저는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네. 11월 달 안에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 주시는 만큼 아니 그런 얘기 마시고 11월 달에 성과를 되냐고요. 그 11월, 12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1월 최대한 달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 11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고 저 개인적인 차원의 입법적인 노력 여부 또는 방향 그렇게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잘 최선을 좀 알겠습니다.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곽규택 위원님이십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작년 국감장에서 제가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말씀드린 적 있죠. 그리고 지금 법안도 공수처 폐지 법안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공수처에서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설치 후 5년간에 기소한 건 6건, 금년에 1건이에요.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무슨 내부 회의를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신중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 보시면은요. 보통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90%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70% 정도만 발부가 돼요. 그리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몇 건 하지도 않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청해서 발부받는 것보다 딱 절반씩 수준입니다. 그만큼 사건도 느리게 잘 안 하면서 하려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가지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수치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금년 6월달 한창 비상계엄 이후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나 없나 떠들고 할 때 이제 공수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 반대 여론보다 더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쯤 되면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도 없고 하는 사건들은 뭐 이렇게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뭐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사건 수사 못 맡길 이유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공수처 휴게실에는 최고급도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공수처가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요. 2024년 작년 11월 달에 이 유명 안마의자 브랜드하고 복지 향상용 안마의자 임차 수의 계약을 했는데 임차 계약인데 1년 예산이요. 2,954만 8천 원.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안마의자를 뭐 수십 대 임차를 했나?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딱 4대 설치를 했어요. 근데 안마의자가 무슨 금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4대를 임차를 하는데 2,954만 원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에는 공수처 예산안에 안마의자 임차료 예산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안마의자가 정말 필요해서 임차할 계획이었다면은 작년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청사에 비치할 화분, 미술품, 임차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놓고 아마 안마의자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4대를 빌리는데 3천만 원이 임차료가 든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아니라 무슨 고위공직자 안마처입니까?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을 보면은요,
개별 사업들의 경우에도 임차료의 계산 기준을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안마의자를 비싸게 주고 임차를 해가지고 두는 거, 이게 국민들이 보시면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방만한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께서 법사위 예결 소위위원장으로 항상 날카로운 예산안을 보시는데 왜 이걸 모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지금 공수처 발족 이래로 최대치입니다. 252억 예산이 있는데요. 작년에 공수처에서 불용 예산이 22억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수처장님, 물론 변호사 하시다가 다시 수사기관의 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뭐 업무에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예산 관계 이런 거에도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관련된 항목 조금은 더 꼼꼼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이게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든 구조다 하는 것 같으면 국회에다가 이런 법 고쳐주세요, 저런 법 고쳐주세요 하시지 마시고 중대범죄수사청 들어오고 이제 검찰청 해체되고 하니까 공수처도 이 상황에서 문을 닫는 게 맞겠습니다 하고 충원을 하시는 게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좀 소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 여건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관 방문자 편의를 위해서 타 기관 수준의 그 편의 장비를 그 사무공간, 휴게공간에 임차하에 운영 중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안마 의자 4대가 들어와 있고 1년에 임차료는 980만 원입니다. 아까 몇 천만 원 말씀하신 부분 그 지금 통계가 지금 맞지가 않고 24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그럼 사용한 걸로 왜 보고를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좀 바로잡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근무 환경 개선 물품 임차 화분 등 해가지고 그 안에 지금 안마의자 임차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전부 다 그 내란 특검, 내란 수사 등 이래가지고 어떤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직원들의 그 아주 복지를 위해서 제가 마련한 것이고 규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처장님 예산입니다. 연말에 불용 예산이 쌓이니까 이거 급하게 고액 임차료 주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서 제가 최소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여하튼 그 수사와 관련된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마 의자는 저희들이 대법원의 대법관실을 방문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자,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나경원 의원님 큰 소리 치면 안 되십니다. 너무 소리가 높습니다. 네, 흥분하지 마시고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 시간에 먼저 모두 질의에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자,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나경원 의원님은 나경원 의원님은 오전 질의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자료 요구와 무관한 발언을 네. 자, 나경원 의원님 속기록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발언권을 얻어놓고 자료 요구와 무관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위원님들한테 국감 시간 방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질의 시간이 배치가 돼야 되고 오늘 금요일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구 맡으신 분들은 바쁘십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나경원 박사님이 필요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자,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수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네. 저희들 공수처에서 곽규택 의원님실에 그 네. 계약서를, 그 네. 3년치 계약서를 기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나경원 무슨 자, 그러면 피감기관이 답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국감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도 제시된 자료가 이미 있다고 하니까 공유를 해 주시고요. 따로 피감기관한테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공수처장, 네. 공수처장이 제 기능을 했으면은 안마기가 2억 9,800만 원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공수처의 실적이 뭡니까?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습니다. 이게 전체예요. 그렇죠? 위원님. 그렇지만은 네. 우리는 공수처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옵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도대체 검사가 몇 명이에요? 정원이 25명입니다. 정원 25명 가지고 처장, 차장, 부장 그게 되겠어요? 저는 공수처가 출범할 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한테 건의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히 또 공수처 검사 한 사람도 임용 안 시켜줬죠.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에 파견 받으려고 아무도 안 오니까 심지어 공사 국영기업체에다 파견해달라고 해도 안 오죠. 또 감사원에서는 그게 국영기업체에서 파견받는 것은 위법이다 했다가 이제는 적법하다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지금 얘기한 대로 공수처장의 의지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박근태 의원이 말씀하신 체제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이제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김영호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공수처를 유능한 검사들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처장의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유명무실하단 말이에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고 공수처의 정상화는 공수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퇴용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될 거다라고 미리 내다보신 그 해안에 대해서 해안이 필요 없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그러한 책임을 공수처장으로서 저는 그 내란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래서 사퇴하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 구성을 해야지 이게 이대로 가서 되겠어요? 아니 누가 보든지 보십시오. 저는 내란 검사 수사를 25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검사 잘 진행하였고 들어봐요. 검사 25명을 가지고 고충을 했건 안 했건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은 어디 해남 지원만 또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이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윤석열 없애려고 한 것 거기에도 붙어야죠. 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석열 사장이 5,200억 주가 조작 한 거, 윤석대 사장이 한 거 수사 들어갔어요? 뭐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봐야 몇 년 가지고 있으면서 세월만 낳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기재관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은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인원 이러한 면을 재정비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공수처가 돼야 고위공직수사처가 되는 거지. 이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자꾸 처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안마기 한 게 법과 원칙대로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사법부가 개혁을 자업자득하듯 공수처도 지난 5년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개혁이 돼야 된다. 존폐의 이기가 있다. 이것을 자업자득한 공수처장으로서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 경청하고요. 아니, 처장이 저희들 나가는 내란 수사에 있어서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그런 성과를 올린 기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서 이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은 귀담아 듣겠고, 다만 저희들이 또 집중한 수사에서 나름대로 성과 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공수처를 더 정상화할 터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어떤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이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와서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어요? 저한테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물론 윤석열을 구성한 그런 업적은 법이 평가해요. 그렇지만 국민이 5년간 공수처에서 2명 구성하고 6명 입건했다면 다 출소만 못하지 않냐 이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다만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서 좀 더 행보에 신중한 부분인데 망쳐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수처 개혁을 위해서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를 밤새워서 하실 때도 있죠? 예, 뭐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그 수사관들이 그 힘들게 수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그 직후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 좀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안마의자 등 그 설치해가지고 직원들의 그 복지를 좀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장은 그런 그 체력 단련이나 이런 건강에도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 국회에도 체력 단련실에 안마의자 다 있습니다. 너무 그 질의에 예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직분이 직무에 따라서 얼마나 충실한가를 소상하게 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법원에 대법관실 들어갔는데 또 안마의자 다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밤새워서 판결 쓰고 또 기록 검토하려면 그러하죠. 그런데 문제를 삼는 것은 기록도 안 보고 재판을 했다 하는 것을 그 의혹을 추궁하는 것이었어요. 네. 네. 자,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쓰신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순서입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검찰이든 공수처든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이 된 이유가 수사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네. 들었으면서 왜 그래요? 잠시만요. 좀 시끄러운 줄
다시 아예 시간은 계속 가고 질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사가 굉장히 경무입니다. 수사라는 것이 일선에서 하다 보면 누구 한 명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누구 한 명 구속시키려면 수사하는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수사하는 게 경무죠. 그래서 그 안마 의자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달에 뭐 900 얼마면 4대 그것은 좀 뭐 과도한 건 아니고 일반 가격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뭐 기소한 건을 들으면서 한 건에 얼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죠. 수사기관이 기소도 하고 불기소도 하고 이첩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다 하는 것인데 기소한 것만 따져가지고 예산 얼마 들었는데 그중에 한 건당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거나 과도한 비판이겠죠. 그러나 공수처는 여야를 불문하고 사건이 고발이 되면 잘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없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것은 공통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 저희들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하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뭐 저희들 또 집중해서 내란 수사를 했더니만 또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찬사를 보내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처장이 수사 안 해본 직역에 있는 판사 출신이라 그렇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들 그 차장은 또 우리 검찰에서 물론. 오래 근무하였던 또 수사 베테랑이고요. 또 1부장부터 또 4부장까지 또 수사 전문가입니다. 어찌됐든 공수처장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중립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렇지 조직의 않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선단이라고 할까요? 이끌어갈지를 사실 최종적인 결정은 처장이 하게 돼 있죠. 이거를 어떻게 나갈까요? 이걸 압수수색을 할까요? 이 사건부터 할까요? 이런 것은 다 처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처장이 수사 경험이 많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부분 경청하면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늘 살피고 또 그 우리 부하 직원들의 말씀에 또 경청하면서 수사에 있어서 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항상 제가 살피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법안을 보면 사실 법안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러나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두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소의 경우에는 뭐 검사 판사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예 대상 범위를 줄여서 이 공수처가 차라리 다른 고위공직자는 조금 다른 뭐 중수청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다른 기관에 넘기더라도 그 실제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 판사의 범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의 종류는 제한을 두지 않고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 기소는 다 공수처에서 한다. 그래서 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 검사 너희들 수사 잘하는지 보겠다. 판사 너희들 재판 진짜 공평하게 하는지 보겠다라고만 확실히 확립돼 있어도 공수처의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순기능 유지되는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또 옳은 측면이 많이 있고요. 어떤 그 고위공직자 범죄 특정 범죄만 규정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련 범죄 규정이 너무 지금 협소하게 되어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예. 수사라는 게 이제 별건 수사도 굉장히 문제되지만 이게 원래 수사라는 게 어떤 수사를 하러 들어가서 관련 인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관련 사건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면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는 딱 범죄 하나만 하면 그것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면 사실은 결정적으로 무슨 핸드폰 압수수색을 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것만 규명해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가 뭐랄까요
공수처 같은 데 굉장히 면도날 같아야 되거든요. 아, 공수처에 내가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디고 공수처만 가면 다 안심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공수처장님이 판사 출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걸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처장으로 네. 말씀하신 그러면 이제 대충 상황이 파악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개선할 사항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효율적 수사를 방해하는 지금 현행법의 규정들의 그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혁을 할 때 처음에 몇 년이 당연히 힘들죠. 그게 자리 잡는 게 힘들어요. 모든 제도가 1945년에 만들어진 제도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야 이거 무용하다 없애라 뭐 이제 폐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맞지 않고 이것이 아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 어떻게 고쳐나가겠다고 하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접어두고 이제 다시 논의를 해서 공수처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성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다시 제도를 규정하고 또 하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 대상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의 어떤 양성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3년에 연임해서 9년밖에 못하니까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공수처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사인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키워서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고려해야 공수처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제도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지를 공수처장님이 그동안 차장님 경험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님께서 주장했지만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수처 검사의 임명 제도, 그 다음에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말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공수처법 정상화 어떤 법률 개선에 있어서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다짐해 봅니다. 예. 네, 공수처장님, 방금 질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김기표 위원님 제안처럼 판검사를 대상으로만 집중을 하고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를 했을 경우에 이 공수처 수사검사나 수사관의 그러니까 조직 인원의 확대가 필요할까요? 현재의 조직 규모만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조직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좀 그러한 경우에도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고요. 네. 막연한 답변 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향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지금 다만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저희들은 판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우리 공수처의 어떤 그런 기능과 권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또 수사기관 종사자,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에 걸쳐 가지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싶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예. 네, 알았고요. 그 답변은. 그 다음에 이 지기현 부장의 사태를 보면은 이 뇌물을 줬다는 변호사들이 처음에는 내부 제보를 해놓고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니까 입을 꽉 다물어 버리거든요. 지기현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돌아갈 자리는 변호사인데 변호사로서의 지장이 있다. 이걸 불리하게 얘기해 놓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로 임용을 받았다가 돌아갈 곳은 또 평생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변호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직에만 충실할 수가 없는 여러 고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의 임기는 너무 짧아요. 아까 김기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럴 때 한 10년이나 이런 장기 근속을
제안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공수처 검사 임용과 관련해서 3년 임기제는 신분 불안으로 연결되어서 그들이 이제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그 우리 그 공수처 수사에 전념할 수 없는 큰 제약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 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 지금 이미 문제점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의견을 좀 국회에 제안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바로 국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향후의 그 정책 제언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다음은 송숙준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넣어 주시고요. 의원님이 촉발 직전이에요. 위원장님 너무 질문을 많이 개입을 해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뭐 하고 나면 또 멘트 하지 마세요. 저 정말 화낼 겁니다. 여태 내신 자, 분 오동근-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더 내시면 안 됩니다. 제 누가 다른 시간에 부르십니다. 그 얘기하신 만큼 빼세요. 자, 공수처장님, 네. 예, 체포영장, 예, 이게 영장 발부율이 보니까 검찰은 평균 97.5%, 공수처 42.9%죠. 구속영장 발부율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 25%. 도대체 이게 뭡니까? 또 타기간으로 이 사건이 있죠. 22년에 75건이던 게 금년에 아직 연말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251건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공수처의 민낯 현실 아닙니까? 자, 출범한 지가 벌써 5년 돼 가잖아요. 그죠? 네, 네. 공수처가 어떻게 출범했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법률권, 당시 법률권들의 야심작, 목숨을 건 투쟁 속에 또 많은 분들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진 게 공수처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나경원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 공수처 때문에 이 잘못된 탄생을 막으려고 그렇게 몸으로 버텨 싸우다가 결국은 재판도 받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러려고 이 공수처 만들었습니까? 실제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성적이 안 좋고 지탄을 받는 이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바로 공수처장님의 리더십 이 잘못됐고 무능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아주 여기 여야로부터 지탄받는 이 성적이 왜 나온 겁니까? 뭐 저희들 뭐 얘기 반복되지만은 내란 수사에 있어서 나름 그 성과를 그 발휘했고 또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하는 거에 말씀드리면 좀 약해서 좀 미안하다.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소위 내란죄라는 거 아직 그 재판 최종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혐의로 지금 중이고 그 와중에 체포하신다고 엄청 그 눈보라치는 날 그 여러 가지 참 많은 분들 고생시켰죠. 근데 지금 결과가 여러분들 이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 해제한 거는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들어와서 본회의장 들어와서 해제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란을 쪼고쪼고 하는 게 아니고 비상계엄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렇게 본회의장 먼저 들어와 갖고 문자로 바로 알려서 이거 해제시키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혈사태를 안 가고 진정이 된 겁니다. 본인이 그 눈 오는 날 체포쇼 해서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 사태가 진정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착각하지 마시고. 자, 이게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여당 의원님들이 목숨 걸고 야, 이거 잘못된 제도 지금 이렇게 어거지를 만들어서 뭐하니?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제정안. 결국 지나서 드러나잖아요. 세금은 얼마나 먹어요? 금년도에서 253억이죠. 이 253억 밥값했어요 지금? 도대체 밥값도 못하고 툭 하면 떠넘겨. 또 뭘 해가면 맨날 갖다 왔다 영장 그거 기각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이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야당들이 제대로 된 수사하자. 검찰 못 믿겠다. 경찰 기존 경찰 못 믿겠다. 제대로 된 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또 여당이 얼마나 또 많이 애지중지하면서 공수처를 또 키웠어요. 그런데도 성적이 못 나오는 건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력 한계,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의 그 특정 범죄만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또 너무 또 좁게 되어 있어서 그렇죠.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그런 설계상. 데서 제도 개선이 네. 되길 바랍니다. 또는 예. 현실 여건상 맘대로 안 되는 게 많죠. 해보니 그렇죠. 뭐 그 당시에 뭐 저 문재인 정권에서도 많이 이렇게 밀어줬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갔지 않죠. 자, 그게 바로 이런 검찰 개혁의 허구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검찰 개혁한다고 얼마나 지금 요란을 떨고 지금 검찰청법 개정 없애고 뭐 공수처 지금 저 공수처 하나도 부족해서 중수청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 거기다가 또 무슨 그 후에 또 의인설관으로 또 국가수위를 만든다 그러고 기소청으로 이제 검찰은 몰아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실제 수사를 해보시니까 유능한 검찰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죠? 검찰하고 우선 영장 발부일부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유능한 숙련된 검찰들을 들여다 공수처에서 아마 했으면 훨씬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바로 공수처가 미리 가보는 길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해보니까 좀 답답함이 느껴지죠? 판사 출신이시지만 동료 우리 후배 검사들이 이렇게 같이 수사하는 걸 그 에러를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검찰 조직의 엘리트 그런 숙련된 그런 역량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수처가 잘할 텐데 이 아직 신설 조직이 그걸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의 허구성을 지금 공수처의 현실이 보여준다 이겁니다. 공감하시죠? 지금 공수처의 효율적인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입법 개선안을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제대로 정상화하고 또 얘기하세요.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상병 사건 담당하셨었죠? 얼마 동안 담당하셨어요? 21개월간 담당했죠? 자, 근데 질질 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하나 수사 못하고 결국은 그러면 제대로 해보겠다고 지금 여당에서는 특검법 만들었어요. 최상병 특검법. 그죠? 최상병 특검법에서 엄청나게 칼을 휘둘러대는데 결과는 뭡니까? 오늘 뭐 최상병 관련된 사람들 영장 신청했는데 다 기각됐죠? 뭐 공수처 욕하면서 자기들이 다 하겠다 그러더니 결과는 뭐예요? 빵이야 빵. 예? 임성근 이분은 그 증거인멸죄 이거 전혀 이거 수사와 관계 별건으로 이렇게 이번이 그 영장이 발부된 거고요. 소위 그 특검 최고의 검들이 모여서 한다는 그 특검이 이렇게 엉터리잖아요. 맨날 그 목사님들 압수수색하고 종교 탄압하고 일본 국민들 통신조회하고 이렇게 바로 공수처의 잘못된 현실 특검의 이 난맥상이 바로 우리 제대로 된 수사기관 검찰의 잘못된 거는 도려내더라도 검찰을 제대로 갈고 닦아서 제대로 된 국민들 민생 수사하고 민생 이런 뭔가 국가 사법 시스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지금 이제 아마 자꾸 아빠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나가시라니까 뭐 물러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정말 소회를 정말 그 판사님 출신의 여기 소장님으로서 담담하게 한 말씀 좀 위원님,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그 최혜병의 그 어떤 억울한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이하 그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최혜병 사건 수사하는 동안에 그 대통령 그다음에 등 그 아주 핵심 통신 자료에 대해서 1년 그 자료가 소실하기 전에 그 통신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특검 수사와 연결되어서 진실을 발견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고 저희들은 그 수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자,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피감기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시정할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송석준 의원이 질의 전제 사실로 질의와 무관하게 계엄 해제 당시 국민의힘이 국회의사당으로 가장 먼저 달려와서 본회의장에 들어간 결과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사실이고
내란 정당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경호는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협조를 하지 않고 국회의장에게 계속 본회의 연장을 요청했다는 것이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김용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까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너무 호도하고 거짓말하고 자리에 있다. 앉아주세요, 송국님. 제가 당시에 앉아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들어온 이후에 중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 아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당시 한동훈 대표에게도 전화해서 빨리 본회의장으로 들어와라.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표결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설득해서 그때 국민의힘 의원이 한 2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민주당과 당시 범야권은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들어왔어도 저 사람들이 언제 반대표를 던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과반 넘을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서 표결을 해서 계엄을 해제하는데 주도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용기를 내서 들어온 그리고 해제하는데 표결을 했던 일부 의원들은 저는 비상계엄 해제가 문제 있다고 같이 봤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의원은 거기 들어와서 표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의결 정족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혹시 윤석열한테 그 정보를 준 것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지금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절대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같이 표결하자. 이것은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다.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고 진짜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고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간절하게 부탁해서 그중에 일부가 들어와서 표결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당시 한동훈 대표 겁먹어서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 제가 거기 있는 경위한테 저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 들어오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들어와서 같이 표결한 겁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시 민주당과 범야권은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독 과반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단독 과반을 확보한 이후에 표결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란에 대해서 이제 좀 제발 반성하고 내란의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도 그 내란의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 경위와 사무처 직원 여러분에게 체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질서 유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서거나 고함 지르고 소동을 부리느라 회의 진행이 몹시 곤란합니다. 속히 국회 경위와 사무처 직원은 법제사법위원실에 오셔서 체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차례 사전에 협조를 구했지만 반복적으로 소란과 고성으로 의사 진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제자리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앉아서
고성을 중단하시고 앉아주십시오. 자, 나경원 의원님 제자리에 앉아주세요. 앉으십시오. 이성을 왜 찾으세요? 이성을. 바로 꺼주십시오. 뭐 하니까 이거? 매우 이성을 왜 하냐? 왜 분들 하세요? 왜 하세요? 의사님 받아주세요. 내가 농무하는데 그렇게 하냐고. 자, 내란 듣기 싫다고 자꾸 얘기하시다가 급기야는 있지도 않은 사실로 국민들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좀. 이미 하신 발언에 대한 누가 의사님 받아주세요. 자, 송석준 의원이 허위 사실을 질의 시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게 대응해서 김용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 겁니다. 자, 더 이상 회의 진행이 곤란하므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